나만의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 혹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다, 본격적으로 브랜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기준점이 되고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창업가의 브랜딩입니다. 이 책은 약 2년 전에 나왔고요. 저는 그때 책이 나오자마자 구매해서 읽었고 저자 북토크까지 다녀왔던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제주에 다녀올 때 다시 가져가서 열심히 2회독을 한 책이고요.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창업자를 위한 브랜딩 가이드북 같은 내용입니다. 1인 기업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오히려 굉장히 적합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저희가 브랜드 책 보면은 코카콜라, 아디다스, 나이키, 애플 이런 전략들을 사례로 막 보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책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전략을 10가지로 딱 나열을 해놨어요. 이 10가지 전략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내 것에 대입해보고 혹은 점검해보시면 대략적으로 내 브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전략이 곧 사업 전략이다 입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원래벌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브랜딩 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어떤 식으로 그걸 비즈니스로 풀어갈까를 고민하기도 하거든요.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랜드 전략이 곧 사업 전략이다. 브랜드를 잘 만들었지만 돈을 안 벌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사업은 하지만 브랜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에 여러모로 손해인 것들이 많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기다움이 핵심이다 입니다. 이 자기다움의 시작은 why me, 왜 나여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랜딩도 사업도 가장 중요한 게 철학, why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법칙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칙 3, 비주얼과 디자인으로 이야기하라 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저도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간단한 디자인 툴을 다룰 수 있고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일을 맡겼던 게 저는 디자이너였어요. 교육 포스터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조금 더 고급지다, 저 사람은 전문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가 초기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답이 이 챕터에 있습니다. 저도 1인 창업자분들에게 드리는 가이드랑 동일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 회사의 대표 컬러와 폰트를 정하시고 그걸 일관되게 쓰는 것만 지켜주셔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전략을 사용을 했고요. 사람들이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비슷한 노란색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것은 제가 일관된 컬러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기준 정도는 잡아두시면 좋고요. 이 기준점만큼은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하시거나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정해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칙 4번째, 스토리와 콘텐츠로 공감을 얻어라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정의하고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었다면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무언가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스토리와 콘텐츠입니다. 매력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잘 기억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빠르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 이 챕터에 담겨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째 브랜드 전략,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 외부의 모습을 만드는 브랜딩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브랜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을 내부 브랜딩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내부 브랜딩은 정답은 없잖아요. 기업마다 분명히 방법도 다르고 노하우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타트업들 몇몇 곳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우리 조직에 나에게 적용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째 법칙, 사람이 브랜드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입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을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 창업자와 그 구성원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요즘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구성원들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창업가의 브랜딩에서 스타트업의 브랜딩에서 퍼스널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칙 7. 타겟을 명확히 하고 팬을 만들어라입니다. 여기는 부제도 읽어드릴게요. 많이도 필요 없다. 단 한 명의 팬이 중요하다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을 단순 고객으로 보지 않고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한 명의 팬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100명인데 다시 안 오는 것보다 한 명이 와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좋아해주고 팬이 되는 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팬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강력한 팬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칙 8. 디지털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디지털이 발달됐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조차 디지털과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도 내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디지털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굉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디지털 베이스로 성장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공감을 합니다. 법칙 9번째, 오프라인에서 고객 경험을 완성하라입니다. 온라인상에서만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주기적으로 플리마켓을 나가거나 아니면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하죠. 이게 다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기 위함인데요. 아무리 디지털이 중요해졌다라고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만 남아있는 것은 힘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종종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9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법칙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디테일을 챙겨라. 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던 단어가 디테일이었어요. 잘된 브랜딩과 안 된 브랜딩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테일의 차이인데요. 그러면서 린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는데요. 스타트업에서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죠. 예전처럼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작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고객들한테 경험하게 하고 빨리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브랜딩도 마찬가지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무수히 많이 바뀌었고 제 회사나 제 브랜드의 홈페이지도 사람들은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주자주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듣고 제가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바뀌어서 수정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1인 기업 스타트업의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은 내가 신경을 잘 쓰기만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가지 법칙을 제가 간단히 훑어드렸는데요. 이 10가지 법칙을 나와 내 브랜드에 적용해 보시고 나름의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브랜드의 방향성을 정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례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잘 나가고 핫한 스타트업들 10군데를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읽었을 때는 그 인터뷰들이 굉장히 생생했는데 이제 와서 읽으니까 이게 벌써 2년 전이잖아요. 마켓컬리라든지 퍼블리라든지 이 기업들이 2년 동안 또 많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방향성이 많이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인터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알게 된 스타트업의 사례가 좀 흥미로우시다면 관련된 내용을 좀 검색하셔서 지금의 그 스타트업들의 모습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 표지에 있는 문장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바로 당신의 일이 세상에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가입니다. 짠! 브랜딩은 나를 그리고 내 브랜드를 세상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리고 싶으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브랜드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유용했던 책이고요.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을 때 많이 제가 소개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브랜딩 과정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